자, 고려가요. 그래갈래 고려 소교라고도 하고 여요라고도 해. 학교에서 배웠지 이거. 교과서 하나도 안 나와서? 이거요? 어. 일단 나왔어. 나왔어? 네. 그럼 학교에서 이거하고 또 뭐 나왔니? 네, 그런 거 말씀 안 해주셨던 것 그럼 뭐라고 했어? 그래갈래를? 같아요. 그냥 고려 고려서 소교라 했어? 그래서 같은 말이야.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선생님 이거 고려가요라고 해도 되나요? 이렇게. 서정적이고 민요적이다. 아까 민요적인 거 얘기했지? 서술형 있나 학교? 아니, 없어. 자, 민요적인 거 아까 내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 두 가지.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랑의 맹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사문보. 그래서 민요적이다 말할 수 있고, 서정적인 거는 왜 그런 거야? 정서를 노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서경이 있어. 서경적. 이거는 풍경묘사. 이 서가 노래한다. 서정이니까 정서를 노래한다. 제재는 님에 대한 사랑. 주제 태평성대를 기원한다. 그 다음에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을 하고 있다. 여기 서사 분사 결사론 아니거든. 요 서사 부분 있지? 요게 나중에 첨가된 부분인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질적이야. 전체 내용하고. 그래서 얘는 생략해도 크게 지장은 없다. 여기서 태평성대를 희망을 해. 나머지 부분하고 얘하고 되게 이질적이야. 그 다음에 얘가 서사 부분인 거고 얘가 본사 부분인 거야. 자,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을 쓰고 있다. 다 중요한 거야. 이게 본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거야. 자,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한다. 전제해서 역설적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비슷한 구조의 문장과 시어를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고 화자의 정서와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됐죠? 이건 좀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볼게. 대략적으로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주면 돼. 자, 위에 작품 설정 이유. 이 작품은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해서 이별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해. 그 불가능한 상황이 현실화되면 이별하겠다. 근데 불가능한 상황이 현실화되지는 않거든. 그건 곧 뭐겠어? 이별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짝퉁인 거지. 사실은 이별하고 싶다 하기 싫다. 그게 반어법일 수 있는 거야. 요 패턴이 본사에서 나타난다. 여러 번. 본사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시적 화자의 강한 의지를 노래한다. 무슨 의지겠어? 당연히 이별 거부. 되지? 응.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불가능한 상황 설정,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표현.
자, 1년이 서사, 2년에서 5년이 본사. 요 내용이 여긴 거야. 그 다음에 결사 6년. 1년은 형식적으로 2년에서 6년과 다른 모습을 이렇게 아까 전에 이질적이라고 얘기했지. 그 태평성대를 희구하고 있대. 그러니까 되게 이질적이다라는 거야. 요게 1년은. 형식적으로 이연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서사는 태평성대를 희구하고 있어. 닌가의 사랑을 갈구하는 본사 결사와 구별이 된대. 이게 말하는 거야. 이질적이다라는 거. 나머지 부분하고. 이거 왜 그런 거야? 나중에 첨가된 거야. 구전되어 오다가 구전되다가 조선 건국 이후 남녀 상렬지사 하여 불타 없어지고 남은 것 중에서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1년이 덧붙여진 것이다. 그래서 이질적인 거야. 됐지? 예. 내용을 보더라도 나머지는 사랑과 관련된 거거든? 근데 1년은 뜬금없이 태평성대를 기원하는데 너무 언밸런스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학자들이 아 이거 추가된 거야.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정석가 할 때 이때 정하고 석이 각각 뭐가 되는 거야? 악기 이름이야, 악기 이름. 타악기. 뭐 학교 선생님 설명이 또 좀 나랑 좀 다를 수 있는데 본질은 비슷할 거야. 요때 정이 이제 징, 석이 돌. 이게 실로폰처럼 생긴 크기가 다른 돌멩이들을 이 나무 틀에다가 걸어놓고 실로폰처럼 이렇게 때리면서 이제 음악을 연주할 때 쓰는 거야. 악기 이름입니다, 악기 이름. 사람 아니고. 가는 노래란 뜻이고. 딩하도라 당금의 개상이다. 자, 일반적인 해석 딩하도라. 지금 이거 악기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지. 딩하도라. 이게 이제 악기 이름을 부르고 있고 당금.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딩하도라. 반목버스였네. 학교에서는 딩하도라를 뭐라고 했겠어? 그냥 그렇게 똑같이 악기 이름을 했어? 어. 당금의 개상이다. 똑같은 말이지. 현황성대. 이게 태평성대야. 태평성대 속에서 놀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체 연과 관련이 없다. 이질적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의식요의 기능을 수행한다. 의식. 이제 공식 행사. 궁중 행사. 의식 행사. 그러니까 이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공연을 하는데 여기 누가 있다는 거야? 임금이 앞에 있는 거야. 임금님, 우리 저기 태평성대 속에서 살 수 있게끔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되니? 예.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바란다 이거를 갖다가 송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송축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혹시 이 말 써니 학교에서? 안 썼어? 확인해보고 안 썼으면 지우고 썼으면 확정하고 송도 송축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
고전 시간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당연히 해석은 학교 선생님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무리 헛소리를 하더라도.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2연 여기부터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제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2연 하나를 하면은 2, 3, 4, 5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어. 그래서 2연을 좀 자세하게 할게. 여기 보면은 나난이 있어, 나난. 요게 여음구야. 뜻 없고. 그러니까 강조 효과는 아니고 운율만 형성을 하는 거지. 아까 3, 3, 2조 연속체 기억나니? 어. 자, 미리 정리해 줄게. 본사 2연부터 5연. 여기서 나는 특징들. 첫 번째 반복법. 1년에도 있었고. 불가능한 상황 설정. 그것의 실현. 그러면 이별하겠다. 여기에서 과장법하고 역설적 표현. 여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그 다음에 후렴구. 후렴구 내에 서리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후렴구에 반어법이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별 거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지. 이 정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야. 삭삭기 쉐몰의 별해.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생명이 자라기 힘든 척박한 환경인 거야. 밑에 설명 나와 있지만 참고하시고 학교 선생님 설명도 참고하시고 요 별해는 벼랑 끝 낭떠러지 그 다음에 쉐몰에는 고운 모래 삭삭기 이거 이제 바삭바삭 물기가 없는 이런 뜻인 거지. 뭐 해석은 뭐 각자 자유인데 나는 보통 이거 해석을 요렇게 가. 벼랑 끝을 먼저 해. 벼랑.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아, 벼랑 끝 먼저 한다. 벼랑 끝. 물기가 전혀 없는 고운 모래. 이렇게 해. 왜냐면 벼랑이 제일 큰 개념이고 물기가 없는 고운 모래가 나중에 작은 개념이니까. 뭐 이것도 뭐 학교 해석 기준으로 가십니다. 벼랑 끝. 물기가 없는 고운 모래에 이게 척박한 환경이라는 거야.
여기 생명이 잘 자랄 수 있겠니 없겠니? 생명이 살기 힘든 상황인 거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 반복법 있고. 거기다가 뭘 심는데? 구운 밤을 심는데, 구운 밤. 구운 밤을 여기다가 심는데. 구운 밤 자체도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살기 힘든 그곳에다가 심는데. 그러면은 그 밤이 싹이 날 가능성이 있겠니? 없겠지. 싹이 날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닷되를 심는 닷되. 한 되도 아니고 닷되. 봐봐. 이 되는 부피단인데 요만큼이 대략적 요만큼 손바닥 요만큼이 1홉이야. 이만큼이 돼야. 그러니까 이거 5개를 벼랑 끝 물기가 없는 모래 속에다가 심는데 불에다가 구운 밤이야. 이 자체도 싹이 안 나. 근데 물기가 없는 곳에다가 그것도 심어 놓는데 그럼 싹이 나겠냐? 안 나겠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 움이 돋고 싹이 나야만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거지. 그게 현실이 되면. 자, 움이 돋아 싹이 난다. 싹이 나는 건 알지? 요 이파리 쭉쭉 나오는 거지. 움이 돋는다라는 거는 밤 알갱이가 있어. 싹이 나기 직전에 얘가 요렇게 볼록해지는 걸 말하는 거야. 움이 돋아가지고 싹이 나는 거는 여기서 요렇게 이파리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여기 싹이 나는 거. 그 전에 이제 요렇게 혓바닥 싹 내미는 거 요거. 움이 돋아 싹이 나야만. 요거 가정법이다. 반복법 있고. 당연히 운율 강조. 덕이 높으신 님과 여해 아와지이다. 이별하겠습니다. 이별하겠다고 하면 안 돼.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돼. 왜냐 이거 경어체 쓴 거거든. 여기에는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요 이 있지? 마지막에 요 이 있지? 요게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야. 현대 국어에는 없는데 중세 때는 이게 많이 써요. 이게 청자에 대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하십시오체로 쓰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거기 있는 이응은 그냥 이응이 아니라 예디응이다. 그래서 이별하겠습니다로 해석하는 게 정확한 거야. 여해다가 기본형이야. 여해다. 여해다가 여이다라는 단어로 변형이 되는 건데 이게 이별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실제로 이별하겠다라는 거?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그 상황이 전제돼서 실현이 되면 이별하겠다라는 거잖아. 표면적으로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어. 그럼 결국에는 뭐겠어?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지. 그럼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지 의지와 반대로 얘기했구나. 반어법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후렴구가 되는 거야. 본사에서. 아, 내가 아까 서리법 써놨구나. 서리법 아니야. 서리법 없어, 서리법 없어. 쏘리. 서리법 없습니다. 내가 저거랑 착각했네. 그 향수. 향수. 꾸맨들 잊혀지겠는가. 아, 저 정신없어 지금. 서리법 없어. 서리법 없고 반어법. 여기까 되니? 오케이. 나머지 뭐 3, 4, 5년은 다 똑같은 패턴이야. 되게 쉽습니다. 여기까지 되지? 넘어간다. 자,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뭘 하느냐. 연꽃 옥에다가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은 돌멩이잖아, 돌멩이. 여기 옥에다가 연꽃을 새겨 넣는 거야. 돌멩이에다가. 물론 옥은 예쁘게 생긴 그 돌멩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꽃이 되겠니? 아니지. 반복법 쓰이고 있고. 바위 위에 연꽃을 새긴 옥을 바위 위에 붙인다. 접주하여이다. 자, 여기도 지금 가정법 들어가 있는 거야. 똑같은 패턴이지? 불가능한 상황. 뭐 과장법 역설적 표현 이거 이제 생략한다. 반복법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꽃이 여기가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 그 꽃이 이 꽃은 그 옥에다가 새긴 연꽃이 되겠지. 짝퉁이야. 진짜 꽃 아니야. 그 꽃이 세 번의 겨울을 나야만. 이게 첫 번째 해석인 거고, 두 번째는 그 꽃이 실제로 새 묶음 또는 새 송이 피어야만. 그러니까 실제 꽃이 식물이 됐다라는 거야. 요거는 뭐뭐 면으로 바꿔줄 수 있다. 요 삼동을 세 번의 겨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새 묶음, 새 송이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야. 학교에서 뭘로 했니? 송이로 했어? 오케이. 피어야만 유독하신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됐죠?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고 그게 실현된다면 가정했을 때 그때 이별하겠다. 반어 뽑은 거지. 됐죠? 너무 쉽지. 그 다음에 본사 세 번째 거. 여기서도 우선은 얘네 걸러주고 나는 무쇠. 이게 무쇠팔 무쇠다리 할 때 무쇠. 강철. 철릭이 갑옷이야. 무쇠로 갑옷을 마름질합니다. 마름질하여. 마름질이 뭐 하는 거니? 수치 재고 재단하는 거야. 옷감을 원단을 반복법 쓰이고 있고 여음고 있고 철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사 주름을 박습니다. 그러면은 이 갑옷을 만드는데 재료들이 전부 스틸이라는 거지. 그 스틸은 내구성이 좋아 안 좋아? 좋단 말이야. 이 갑옷이 지금 쇠로 만들었어. 얘 원단도 쇠고 거기에도 철사로다가 주름을 박는데 그럼 얘네 이 갑옷은 내구성이 끝장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 옷이 다 헐어야만 다 닳아가지고 없어져야만 이런 뜻인 거야. 지금 막 어디 산에 가면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막 갑옷이 막 출토되고 이러거든. 근데 심지어 고려 시대란 말이야. 남아 있겠지. 그게 없어져야만 인가 이별하겠대. 괜찮지? 오케이.
천리기 갑옷이다. 자, 여기 보면은 무관이 입던 제복 나와 있는데 무관이 입던 옷이 그게 갑옷이야. 예. 넘어가고요. 또다시 무쇠, 강철. 이번에는 무쇠로다가 갑옷이 아니라 황소를 만들어. 황소, 큰소 여기 나와 있네. 황소, 큰소 지어다가 만들어다가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반복법 쓰이고 있고 철수산 요 철이 스틸이고 요 수가 나무라는 뜻이야. 뭐 화렵수 침엽수 할 때 그 숫자야. 그러니까 스틸 재질로 된 나무가 가득한 마운틴 이거 자체도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지. 거기다가 뭐 한데 풀어놓습니다. 뭐를? 강철로 만든 황소를. 그 쉐는 쇼 플러스 2 요게 주격조사야. 요게 소고 그 소가 강철로 만든 그 소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소 철초 스틸로 된 풀들 이것도 불가능이지. 그리고 그 소가 그 풀, 쇠로 만든 그 풀을 뜯어먹는데 이것도 불가능이지. 그 소가 쇠로 된 풀을 뜯어먹으면 뜯어먹어야만 링과 이별하겠습니다. 됐니? 오케이. 너무 쉽지. 그 다음에 마지막 결사. 요게 또 웃기는 애인데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지 출정 악장가사 있었지. 옛날에는 저작권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나 개나 소나 좋다고 하면 막 표절하고 막 갖다 쓰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자, 6년도 이 노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서경별곡의 이연과 거의 똑같아. 서경별곡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이. 그게 왜 그런 거냐? 이와 같은 구절이 널리 유행되어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행가 이 부분이 그 당시의 유행가 비슷하게 인식됐던 거지. 그래서 이거 괜찮네? 해서 사람들 사이에 구전되다가 전해오지면서 내용이 추가 첨삭되어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이 없으니까. 이거 괜찮네? 서경백에도 갖다 쓰고. 이거 괜찮네? 정석과에도 갖다 쓰고. 뭐 이런다라는 거지.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구비문학이었다라는 흔적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이 6년이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하게 존재한다라는 거. 선택지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얘를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 요렇게 요렇게 A하고 B로 쪼갤 수가 있어. 여기서 요 A를 통해서 B라는 본질을 비유하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은 요 A가 쉽게 말하면은 보조관념인 거고
얘가 원관념이야.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다.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자동으로 유통구반. 유통구반 중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것만 대꾸. 당연히 운율 강조. 이 마지막 6년의 중심 내용은 서경배국에서도 똑같이 되는데 영원한 사랑의 맹세. 님에 대한 영원한 믿음. 이게 중심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서리법 쓰이고 있어. 그리고 반복법도 쓰이고 있네. 운율 강조. 그 다음에 여기도 후렴구가 있는 거야. 일종의 긴이 땅 그치리까 신이 땅 그치리까. 근데 이게 완전 똑같진 않기 때문에 후렴구로 안 보는 사람도 있어. 이거 학교 선생님 질문 한번 해주면 좋지. 예. 되죠? 그 다음에 우선은 요거 곰 있지 곰. 요 곰이 전미사인데 앞에 있는 어근을 강조해주는 강세 전미사야. 외오곰 하면은 그러면은 외롭게 외롭게 또는 아주 외롭게. 그 다음에 이 A가 일종의 보조관념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여기에서 요 구술이 사랑을 나타내주고 바위가 고난 시련 역경을 나타내주는 거야. 왜? 이 구술이 바위에 떨어져서 이 구술이 깨져버리거든. 그래서 이 바위는 장애물 거의 써있고 고난 시련 역경 위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긴. 요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끈이야, 끈. 끈인데 여기서는 비유적인 의미로다가 뭘 비유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 믿음. 해석을 하면 이걸 구술로 해석할 수도 있고 구술 목걸이로 해석할 수도 있어. 구술 또는 구술 목걸이. 학교에선 구술로 했지?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구술 목걸이가 좀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 왜냐? 구슬 목걸이라고 언급하지 않으면 그 구슬을 꿰고 있던 끈이 나올 수가 없거든. 전제가 구슬하고 구슬 목걸이는 다르잖아. 근데 왜 구슬로 해석하는지 난 좀 그게 좀 납득이 안 돼. 구슬이 어쨌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대. 그럼 구슬 박살 나겠지. 박살이 난단 말이야. 고난시련 역경. 그렇다 한들 어떻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서리법 쓰인 거죠.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후반부도 마찬가지야. 지문이 숫자로 1000을 말해. 사우전드. 지문에 하면은 1000년, 지문해를 하면 1000년을. 이게 목적격 조사입니다. 이게. 100은 어떻게 나타내니? 100. 100은 온이라 그래. 온. 가람. 이거는 강을 말하는 거고. 매는 이건 산을 나타내 주는 거고. 근데 이 매가 산도 있고 임금님 드시는 수라도 있어. 그 다음에 매 이렇게 생긴 매가 있어. 이거는 들판이라는 뜻이야. 나온 김에 알아두셔요. 요 뭐뭐 한들 뭐뭐 한 신달 뭐뭐 한달 이게 뭐뭐 한들 이런 뜻인 거야. 1000년을 외롭게 살아간대. 님 없이 살아간대. 님에 대한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 서리법 쓰인 거죠. 이거 영원한 사랑의 맹세죠. 1000년을 내가 혼자 있어도 절대 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변함이 없을 거야. 그 일편단심이지 뭐.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사랑의 메시지로 볼 수도 있지만 충신이 임금에 대해서 충성맹세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 1년이 나머지 본사결사하고 이질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거 하나 알아두고 그리고 지금 6년 옆에 보면은 인월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게 6년이라잖아. 그치? 요 말하고 그 아까 처음에 1년이 이질적이다라는 말하고 좀 구별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내용의 흐름상 2년부터 6년은 사랑과 관련된 거야. 근데 1년은 태평성대지. 그런 의미에서 이질적이다라는 거고 6년은 2, 3, 4, 5년이 창작될 당시에 같이 창작된 게 아니라 첨가됐다. 대신 내용에서 이별 사랑하고 관련된 거는 맞다. 요 얘기인 거야. 여기거든요. 질문. 그 다음에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있어. 역설적 표현이라는 게 2, 3선을 계속 나왔잖아. 그치? 이거는 1년하고 6년에 없어. 근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설법하고 같은 걸로 봐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상황의 역설이거든. 야,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돼.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설법은 논리적 모순이거든. 근데 같은 걸로 보기엔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 근데 학교에서는 어떤 걸 어떻게 보는지 아니야 이거 우리가 소리 없는 아우성이랑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지 질문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할 때 그렇게 물어봐. 선생님 이게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뭐 찬란한 슬픔의 봄처럼 그 역설법하고 같은 걸로 봐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야. 한번 여쭤봐봐. 학교에서 역설적 표현이라고 했니? 역설법이라고 했니? 확인해봐. 그 다음에 잘 봐봐. 하나 봐봐.
지금 마지막 6년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잖아, 그치? 이것을 화자가 역설하고 있다. 이때 역설.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강하게 주장한다, 말한다 이런 뜻이야. 왜냐면 나는 이 역설 나오면은 좀 짜증나는 게 이거 가지고 여학교에서 선생들이 장난질을 엄청 많이 치거든. 이 여학생들이 무시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자로 된 특히 그 어휘에 여학생들이 좀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학교에서 이 역설 가지고 역설하다, 역설법, 역설적 표현, 상황적 역설 이거 가지고 장난 너무 많이 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긋기를 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되지? 근데 아까 전에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역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의자 집어 던져야 되는 거야. 이건 반어야. 무조건 반어야. 이걸 가지고 역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됐니? 질문 없고? 오케이. 다음에 시조 배웠니 학교에서? 배웠어? 오케이. 근데 문화는 어. 그냥 이런 거 외우고 어. 해석 잘할 수 있으면 돼. 그게 출발점이야. 그러면은 이제 하연이는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된 거야. 제막매가 열심히 준비했어. 규영과 준비했어. 정석과 준비했어. 그다음 그렇게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얘는 고전시가 쫙 나왔잖아. 당연히 어떻게 하니? 비교하는 거 나온단 말이야.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 예를 들면 제막매하고 시조하고 이거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 야 3장 3줄로 돼 있잖아. 제막매가가 10줄이긴 한데 3단 구성이야. 가사도 보면 3단 구성이야. 서사 분석했어. 그 다음에 정석가도 지금 서사 분석했어. 3단 구성이었잖아.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야.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으면 어때? 내용의 차이 있지. 창작 시기의 차이가 있지. 창작 계층의 차이가 있지. 표현 기법의 차이가 있지. 후렴구 차이가 있고. 또 이별한 내용이야. 이별한 거냐 아니면 이별을 가정하는데 이별을 거부하겠다는 거냐 이런 것도 있고. 이별했는데 단순 이별이냐 사별이냐도 있고. 그럼 이별했어. 사별 어쨌든 이별했어. 재회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것도 차이점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초등학생들은 이별이네 같은 거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생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특히나 내신은.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석과 공부했고 제방매가 공부했어. 정리했어. 해석 다 돼. 이거 다 외웠어. 그게 완성이 아니라 거기부터가 다시 시작인 거야. 작품 개별적으로 내용을 해석하고 암기를 다 했어? 그 다음엔 어떻게 돼? 그걸 섞어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하연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학생들의 성적이 특히나 내신 성적이 안 나왔던 애들은 보통 그러잖아. 핵심을 못 짚는다, 방법을 모른다. 그 말이 맞거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연이가 이제 그 문학에 대해서 방향만 잘 잡고 가면 그래도 지난 성적들보다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 왜냐면 나는 지금 하연이 이제 두 번째 수업이긴 하지만 하연이가 이제 공부에 대한 의지나 어떤 그 동기부여 이거는 충분히 돼 있다라고 나는 표정에서 계속 읽히거든. 어때? 집에서도 그러면 뭐 되는 거지 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잖아. 그러면 한 번 수업을 해. 그러면 다 일주일 뒤에 수업하기 전까지 애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해 나한테. 미쳐버릴 것 같아. 12시, 1시, 2시까지 계속 질문해. 근데 하연이가 처음이라서 좀 저기 낯가리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돼. 말도 이거 질문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마 이제 문제를 안 풀어봐가지고 많이 안 풀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연 지난 등급이 어떻게 됐다 그랬지? 내신이? 4. 꾸준히 4였나? 1학년 때도 그렇고 1학기 때도 그렇고 4였고 영어 수학이 얼마야? 영어는 좀 더 3등급? 3. 수학은 비슷해. 그거 4.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는 영어가 1, 2등급. 1, 2, 국어는 2, 3? 2, 3. 수학은 3등급. 수학은 3등급. 근데 수학하고 국어는
영어도 그럴 수 있는. 3학년 올라가면 등급이 거기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유지할 생각하지 말고 더 치고 올라가야 된다. 모의고사는 그렇게 가야 돼. 근데 이제 냉정하게 따졌을 때 지금 수시 성적이 그렇게 조금 안정적인 성적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정시로 내가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감안해야 돼. 근데 아직은 따라잡을 여력은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4등급에서 드라마틱하게 결론이 1점 몇으로 갈 수는 없을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4였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그럼 우리가 현실적인 등급은 2까지는 노력으로다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는 있을 거야. 모든 과목에서 엄청 피 터지게 해줘야 되지. 창문에도 그래도 열심히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는 좀 느슨하게 준비를 하면 안 될 거야. 그 문제 풀었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고 어제 공부했으니까 오늘 영어 해야지 그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봐야 돼. 혹시라도 부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예. 본문에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러면 안 되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자 시조의 형식 먼저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시조의 형식 기본적으로다가 세 줄이 한 세트야. 초장, 중장, 그 다음에 종장. 그 얘네를 묶어가지고 시조 한 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한 장을 4개씩 끊어 읽을 수가 있어. 요게 음보. 끊어 읽기. 이때 끊어 읽을 때는 어절은 무시한다. 그래서 어절이 띄어쓰기잖아. 2어절이 한 개 음보 될 수도 있고 3어절이 한 개 음보가 될 수도 있어. 음보는 그냥 읽기 편한 대로. 그 다음에 요 음보 2개를 묶어. 그러면 9가 되는 거야. 얘도 9가 되고. 한 줄에 9가 그러면 2개 나오네. 그럼 세 줄이니까는 9는 몇 개? 6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형식이 정리하면 3장 6구 한 줄을 4개씩 끊어 읽어 4음보 6격 되는 거지. 되죠? 그 다음에 글자 수 배열도 있어.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보다는 평균적인 수치를 말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그 다음에 초장의 첫 번째 글자부터 종장의 마지막 글자까지 다 더하면 45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내외. 약간 넘치거나 약간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종장의 첫 번째 음보는 웬만하면은 세 글자 지켜. 웬만하면은. 그리고 이 세 글자 지키는 종장의 첫 번째 이 부분에 감탄사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 근데 19체 현가는 감탄사가 무조건 와야 돼. 그러니까 공통점이면서도 차이점인 거지. 그 다음에 이 종장은 글자 수가 3, 5, 4, 3인 경우들이 많아.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운율을 놓고 봤을 때 형식이 있는 시는 다 외형률이야. 아까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꽃덤불 있지? 꽃덤불 빼고는 다 정형시야. 그럼 다 외형률인 거야. 그리고 얘는 음보까지 지켜야 되니까는 음보율. 참고로 향가에는 음보율이 없다. 끊을 게 없어. 그 다음에 얘네가 음수율. 글자 수 맞추는 거. 외형률은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운율이 겉으로 드러난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조 구분.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단시조하고 연시조 이건 수의 개수로 따지는 거야. 수가 딱 한 개밖에 없어 단시조. 수가 2개 이상이야 연시조. 되죠? 예.
근데 이런 거 있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냥 세 줄만 딱 나와 있어. 그런데 옆에 설명에 얘는 총 6수로 되어 있어. 그 중에서 얘는 3수야. 근데 본문에는 이 6수가 다 나온 게 아니고 이거 딱 하나만 딱 나왔어. 그럼 얘 단시조야, 연시조야? 연시조, 총. 이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6수잖아. 교과서에는 그냥 한 수만 나와 있어. 근데 이거 보고 단시조는 하지 말고 얘 6수, 전체 6수 이걸 감안해서 연시조라고 해야 돼. 그리고 웃긴 게 이 연시조는 제목이 있어. 예를 들면은 만흥도 시조야. 만흥, 뭐 오우가, 뭐 이런 거 특별한 제목이 있단 말이야. 뭐 어부사시사. 얘네들은 다 연시조야. 그런데 단시조는 제목이 없어.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시조 4편 이렇게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줄을 읽어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제목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거 어떻게 돼? 편의상 초장의 1, 2 음보를 제목으로 인식하는 거야. 됐지? 자, 고시조하고 현대시조. 얘는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얘는 1894 기준이야. 가보게요. 요거 기준으로 그 이전에 쓰여진 건 고시조. 요거 이후에 쓰여진 거는 현대시조. 지금도 시인들 중에는 이 시조의 형식을 빌려서 현대시조를 쓰는 작가들이 있어. 자, 봐보자. 아까 여기 동그라미 친 게 음보였지? 음보였지? 한 줄을 이렇게 음보를 4개로 구성해서 한 줄을 구성을 했어. 그럼 얘는 한 줄이 무슨 단위니? 아까 이 한 줄을 뭐라고 불렀어? 세 줄이었지? 각각을 뭐라 불렀어? 장이라 불렀지? 첫 번째 줄은 무슨 장? 초장. 둘째는? 중장. 세 번째는? 그렇지. 그럼 이런 애들은 행배열을 장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장별배행이라고 해. 장을 기준으로 배행을 했더라는 거지. 그럼 요건 어떨까? 한 줄을 음보 2개씩. 이거는 무슨 배행일까? 아까 음보 2개 묶어서 뭐라 불렀어? 구라고 했지. 그럼 얘는 무슨 배행이야? 구별배행이 되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닌 말인데 우리는 다 알아. 국문과 나온 애들은 다 알아. 근데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 다 알고 있는 거를 응용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또 음보를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건 무슨 배행일까? 한 줄을 음보로 구성을 했지. 그럼 얘는 무슨 배행이겠어? 얘는 음보별 배행이야. 음보별 배행. 현대시조에서는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쓰는 현대시조가 많아. 한 줄을 4개 음보로 하는 게 이게 오리지널인 거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평시조하고 사설시조. 얘네 2개를 구분을 하는 게 이건 좀 이따 하자. 자, 평시조부터. 평시조는 주로 창작 계층이 양반하고 기녀는 이제 기생언니들 대표되는 언니가 황진이 언니 있고, 그 다음에 홍랑, 개랑, 이랑. 이 이름이 2글자인데 랑으로 끝나. 그 기생언니들의 직업 이름이야. 그 다음에 형식을 엄격히 준수한다. 그 다음에 내용을 놓고 봤더니 유교적인 내용, 충효, 애국, 지조, 절개. 풍류는 자연치나 즐기는 거, 강호, 안정, 술, 노래, 낚시하는 거.
됐죠? 근데 이 언니들은 이별의 정한 거의 99.9%. 볼 것도 없어. 이 기생 언니들은 다 로맨티스트야. 낭만주의자. 뭐 윤석열 걱정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난 지금 실현당했어. 나 그 남자가 그리워. 이런 내용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이 사설시조는 평민 부녀자. 그리고 형식이 파괴가 되는데 중장이 과도하게 길어진다. 그 내용은 이별의 정한. 기생 언니들도 이별의 정한이잖아. 근데 요 이별의 정한하고 기생 언니 이별의 정한하고 구별해야 돼. 기생 언니들은 시조를 창작하는 거를 배운 사람이야. 왜? 양반들하고 같이 술 마셔야 되니까 대화 상대가 돼야 된다. 수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부녀자 아줌마들 생각하면 아줌마들. 아침 드라마 좋아하는 아줌마들. 삶의 이러면 또 아줌마들 또 비하하는 것도. 양반 풍자. 그러니까 서민적인 거야, 서민적. 그리고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거야. 평시조는 고려 말 조선 초 이때 조선 초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둘 다 있어. 근데 얘가 조선 후기에 띡 생겨난 것 뿐인 거야. 그러면은 평시조하고 사설시조 놓고 봤을 때 시기로 봐보자. 시기로 보면 조선 초기에서 조선 후기로 가면 작자층은 어떻게 되겠니? 교체되는 거니 확대되는 거니? 봐봐 이런다고. 조선 초기에는 무슨 시조밖에 없었어? 평시조. 후기에는 사설시조가 새롭게 생긴 거지. 평시조가 사라진 게 아니야. 그치? 그럼 양반들은 조선 초기에도 시조 썼고 조선 후기에도 양반 기생언니들은 시조를 창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후기에 얘네들이 숟가락 하나 얹은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작자층은 교체된 것이 아니라 확대되었다라고 해야 하는 거지. 우리 시험 범위에 평시조도 있고 사설시조도 있기 때문에 이거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왜 그런 거야? 이거는 피지배칭이니까 작가가. 됐습니까? 사실 시조는 본 내용은 뭐 금방 해. 작품당 뭐 5분도 안 걸려. 근데 이거 시조 이론을 설명하는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됐니? 오케이. 그다음 그 밑에 거. 평시조는 작가 이름이 거의 대부분 기록돼요. 자기 이름 모르지 않는 이상은 거의 기록돼 있어. 작자미상. 사설시조는 거의 작자미상이야. 왜? 양반 비판하는 건데 내 이름 어떻게 쓸 수가 없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서민들이 쓴 거니까는 글자도 몰라요 사실상. 그래서 사설시조는 거의 구비문학 취급을 당해. 예. 그 아까 여기 형식이 파괴가 됐다 그랬잖아. 중장이 엄청 길어져. 그래서 평시조, 사설시조 구분을 할 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평시조는 사이즈가 비슷해. 근데 얘는 초장하고 종장이잖아. 근데 중장이 엄청 길어져 이렇게. 이거 보면 알 수 있지? 두 번째, 얘 작자 미상이야. 얘 작가 있어. 이거 두 개만 보더라도 평시조, 사설시조 딱 사이즈 나오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설시조를 자유시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얘도 엄연한 정형시. 다만 평시조는 정형성이 매우 높아. 제대로 지켰어. 근데 사설시는 정형성이 낮은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얘도 엄연한 정형시다. 그러니까 외형률하고 뭐 다 있다 보는데. 근데 웬만한 음보율 음수율 막 깨뜨려 얘는.
됐죠? 그 다음에 사선 왜 자유시라고 안 그래? 그러니까 완전히 형식을 깬 게 아니라 최소한 초장, 중장, 종장의 패턴은 지키고 있잖아. 그 안에서 약간 자유시. 그렇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평민하고 부녀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그 롯데호텔, 롯데호텔네, 신라호텔 그 대표가 이부진이거든. 돈 얼마나 많겠냐. 걔네 집에 뭐 까르띠에나 디올 이런 거 막 걔가 물고 다닐 정도 수준일 거야. 걔한테는 그냥 그냥 오늘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뭐 오늘은 이거 한 5천만 원짜리 살까 이거란 말이야. 근데 김건희 이런 애들 어때? 이거는 씨 내 목숨 걸고 그막 검사 남편 결혼해가지고 권력을 휘둘러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평민 부녀자가 그런 열등감이 있는 거지. 아 나도 시조 쓰고 싶은데 전문적으로 배우지를 못했네. 그냥 흉내만 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 딱 떨어지는 정형성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키려고는 했으나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해. 허접해. 그래서 자유시까지는 아니고 정형시라고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시의 퀄리티나 수준은 원래 시는 압축성의 문학이야. 압축과 상징의 문학이잖아. 짧을수록 수준이 높은 거야. 근데 얘네들은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저리 막 떠드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을. 근데 양반들이 쓴 시 퀄리티만 짧게 탁 임팩트 있게 준단 말이야. 훨씬 더 멋지지. 얘들은 주저리 떠들어. 그래서 중장이 길어지는 거야. 왜? 압축하는 스킬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장에 서민들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와. 과장법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성 상징어도 많이 나와. 그 서민들이 좋아하는 거 뭐야? 재밌는 거잖아. 유재석 나오는 거. 유재석 나오는 거 서민들 좋아하잖아. 해야. 그러다 보니까 뭐 나열되는 것도 있고. 하연이는 이제 유재석 예능 끊었어? 아직도 보고 있니? 그냥 뜰 때마다 보는 챙겨보지는 나 유재석 강호동은 이제 조금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너무 그래 몇십 년을 울고 먹는 거냐 진짜. 후배는 수 넘겨주지. 내가 되니? 이거 사설시조 중장이 특징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다 얘기했던 거지. 근데 뒤에 가사가 있나? 이거 지웠나? 여기 가사 있다. 가사가 시조랑 거의 비슷해. 뭐 창작시기, 작자층 거의 다 비슷해. 그리고 요 형식도 비슷해. 사음보의 3, 4조 거의 비슷해. 근데 차이가 뭐냐? 아까 시조는 세 줄로 묶고잖아. 얘는 그게 제한이 없어. 관동별곡 이런 애들 봐봐. 뭐 몇 페이지씩 나오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 차이점은 존재한다라는 거. 가사는. 됐죠? 5분 쉬었다 갑시다. 시조. 시조 나오면 되니? 그지? 199조. 자, 성산문 시조. 평시조, 정영시, 서정시. 서정시 정서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시조, 단시조까지. 되죠? 운율은 외형률, 음보역, 음수율 그대로 가겠지. 의지적. 무슨 의지겠어? 단종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의지. 수양대군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으려는 의지. 절개와 의리. 그 모습이 지사적인 면모다. 선비다운 면모. 백의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이게 중국 고사 인용인 거야. 백의하고 숙제도 지조와 절개를 지킨 걸로 유명한 사람들이야. 자신의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백의하고 숙제의 지조와 절개 훌륭하긴 한데 조금 부족해. 왜냐? 얘네들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농성을 했거든. 근데 거기서 어떻게? 고사를 캐 먹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성사문이 그러는 거야.
아, 야, 얘 다 좋은데 2% 부족해. 그게 왜? 야, 고사리 그거 왜 먹냐? 그거 먹으면 뭐 배부르냐? 행복하냐? 아유, 야, 그거 누구 땅에서 난 거요? 그 니네가 거부하는 그 임금 땅에서 난 거 아니요? 이때 당시엔 그거였잖아. 봉건사회에서는. 야, 걔가 그 개 소유의 땅에서 난 걸 그걸 왜 먹냐? 아유. 그 니네 그래서 욕 먹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성선무는 나는 일절 안 먹지. 그래서 내가 백이 숙제보다는 조금은 더 높은 존재야. 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와 절개, 의리. 백이와 숙제의 태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한다. 사람들은 다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성선무는 아니야. 얘네 좀 모질라. 자신의 절개 의리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중의법이 중요한 거. 중의법 별표. 서리법 쓰이고 있고. 서리법. 자,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이 나오는 게 요거부터 체크를 하자. 중의적인 표현이 수양산. 그 다음에 채미. 그 다음에 뉘따 여기까지. 아니 여기까지. 수양산하고 채미까지. 수양산은 두 가지 의미. 거기 나와 있지만 백이 숙제가 숨어서 농성했던 산. 중국에 있는 산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양대군을 의미하는 거지. 세조. 채미도 마찬가지야. 채미는 고사를 캐먹는 거. 두 번째는 수양대군이 주는 녹봉. 녹봉이 공무원들 월급이야. 내가 그냥 지조와 절개 안 지키고 있으면 고위직 공무원으로다가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어. 나 그거 다 포기하겠다라는 거야. 일절 예외 없이 이런 얘기지. 근데 얘네들은 고사를 캐먹었다라는 거야. 그죠? 자, 화자는 백이하고 숙제가 세상을 등지고 수양산에 들어간 것까진 좋았단 말이야. 근데 고사리 캐먹은 거 주나라 땅에 자란 것이라며 그들의 저리가 부족했음을 질책하고 있어. 한탄하고 있다는 거지. 결국 화자는 절의의 상징인 백이와 숙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나타나는 거야. 자신의 지조와 충절이 더 높은 것임을 부각하고자 하는 거지.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 요 이제가 백이 숙제 줄여서 이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이 새로운 시각인 거지. 이제에 대한 깜짝아. 백이 숙제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아우 얘 왜 그러냐. 아유 안타깝다 야. 한탄하노라.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한탄한다. 굶어 죽을지언정 채미 고사리 캐먹는 거 쟤네 미치겠다. 쟤네 왜 그러냐. 하지를 말든가. 해야 한단 말인가. 서리법 쓰였잖아. 나는 어떻다라는 거야. 나는 고사리 안 캐먹는다.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수양대를 주는 녹봉도 거부한다라는 거야. 비록 그 고사리가 풀떼기지만 평범한 풀이지만 그것이 누구 땅에서 났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나도 마찬가지야. 5만원짜리 현찰? 신사임당? 그거 그냥 돈이야. 그냥 종이야. 근데 그거 누가 줬는지를 생각해봐봐라. 내가 거부하고자 하는 수양대군을 줬는데 그거 받고 싶냐? 이 얘기지. 원래 수양대군이 단종의 삼촌이야. 단종이 어린 그 나이에 그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왕이 죽으면서 성산문이나 뭐
김종서 이런 사람들한테 얘가 아직 어리니까 수양대군이 좀 위험하다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수양대군이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제일 그때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이 김종서인데 김종서 밤에 몰래 유인해가지고 철퇴로 죽였잖아. 수양대군. 그 영화 봤어? 그거 관상? 관상 그 이정재 나오는 거 송강호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정재가 수양대군 역할이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수양대군. 그 송강호가 관상가로서 이제 수양대군이 자기 이제 관상 받으려고 온 거야. 내가 왕이 될 상인지. 그때 그 장면인 거야. 수양대군은 자기가 왕은 되고 싶은데 욕망은 커. 근데 명분이 없는 거지. 음. 그래서 처음에 수양대군을 강릉으로 유배를 보내. 나중에 이제 의문사하게 되는 거지. 변종이. 얘가 되니? 그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죽음을 불사하는 지주와 설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쉽게 말하면 곡기를 끊어서라도 나는 지키겠다 그 얘기야. 여기 봐봐. 백이와 숙제를 아울러 이름을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하자. 그러면서 수양대군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겠어? 요 무왕이 되는 거야. 그럼 주왕이 누가 되는 거야? 단종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됐니? 황진이, 진이 언니. 요 진이 언니 기 엄청 셉니다. 웬만한 남자들은 당연히 수가 없어. 장난 아니야. 평시조, 정영시, 서정시. 그다음에 얘도 고시조, 단시조. 외형률, 음보율, 음술 다 있고. 감상적이다. 요거는 이제 그럴 때 쓰는 거야. 낭만적인 러브 스토리 같은 거 있었을 때. 그때 감상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애상적이다. 이건 왜 쓰는 거야? 이별의 슬픔이니까. 서정적이다. 정서를 노래하고 있대. 이별과 그리움.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근데 이 언니 되게 웃겨.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잖아. 근데 이 언니가 어젯밤에 그 지승지 못 이기고 남친이 서경덕이거든. 서경덕 보고 야 꺼져 쌍놈의 새끼야. 너 다시는 안 봐. 아우 재수 없어 그냥. 너 다시 연락하지 마. 꺼지라고 쌍놈의 새끼야 이런 거야. 그 서경덕 알았어 갈게. 간 거야.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아우 목말라. 아우 이렇게 목이 타냐 이렇게.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지? 미쳤어. 나 미쳤어. 내 승질 죽였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가지 말라고 했으면은 안 갔을 텐데 내 미쳤나 봐. 돌았나 봐. 어떡하지? 전화하면 받을까? 안 받을 것 같은데 새끼 이거. 이런 내용인 거야. 이별을 후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왜? 얘가 주도적으로 이별을 이끌었거든. 그 다음에 도치법. 오 날카로워. 오 좋아. 도치법 아니면 행가걸침이라는 거야.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게 아니라 도치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행간걸침으로 볼 수도 있어 이런 거야.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우리말 동그라미 고전시가라 다 한자 아니고 자존심. 이 언니 자존심 엄청 세요. 어젯밤에는 자존심이 이제 포텐이 터졌던 거고 연정 사이에서 사랑의 마음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후회하고 있는 거고 갈등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저 친구 좀 자습 좀 할게. 조용히 자습. 요게 요 내용이 이거야. 도치법과 행간걸침 요거 말하는 거야. 자 봐보자. 어저가 감탄사야. 원래 감탄사는 보통 여기 종장의 첫 번째 뭐 여기 오거든. 이게 되게 특이한 거지. 이거 탄식. 그 요 감탄사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지에서는 이제 영탄적 표현으로 나올 수 있겠지.
제망매가랑 엮이면은 3단 구성 공통점이고 이별에 정한 공통점이고 감탄사에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근데 감탄사의 위치가 제망매가는 세 번째 부분에 있거든. 얘는 지금 첫 번째 부분에 있다. 이건 또 차이점이 될 수가 있겠지. 아, 나의 일이여. 이거는 이제 어제 내가 한 일이여. 후회하고 있는 거야. 요거는 자, 생략된 부분을 추가하면은 이제 좀 해석이 잘 될 거야. 어제 내가 님을 보고 떠나라 했을 때 오늘 이렇게 그리워할 줄 몰랐단 말인가. 요건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 아씨 내가 어제 뭔 일을 한 거지? 어제 내가 그렇게 님보 꺼지라 했을 때는 오늘 이렇게 그리워할 줄 몰랐을까? 아 짜증나. 내가 있으라고 했다면 내가 님에게 주어하고 부사가 생략되어 있고 같겠냐마는 굳이 자, 요 제 구태여는 자 이렇게 봤을 때 먼저 요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했을 때는 도치법이야. 그리고 요거에 대한 해석은 님께서 굳이 같겠냐마는 님께서 굳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되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연결을 안 시키고 님께서 같겠냐마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이러면은 행간걸침.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굳이. 그래서 여기서 쟤는 화자 자신. 여기서 쟤는 님. 그리고 여기 서리법이 있는 거다. 같겠냐마는 서리법이고. 떠나보내고 그리는 점. 누가 떠나보냈어? 행위의 주체? 화자가 보내는 거야. 여기에 화자의 정서 직접 제시. 심리적 갈등하고 있고 뭐하고 뭐 사이에서? 자존심하고 연정 둘 사이에서. 어젯밤에는 자존심이 셌던 거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1인칭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화자는 작품 속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독자는 화자의 처지 정서에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되겠지? 써주랴? 괜찮아? 근데 그 이제 하다가 가라고 했던 건 진심인 거예요? 그 순간에는 개 빡쳐가지고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른다.
가라고 했던 이유는 모른다라고 해야 돼. 어쨌든 엄청 열받았나 봐. 뭐가 있을까? 그렇게 빡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짜장면 시켰는데 탕수육 먼저 먹어서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길 지나가는데 어? 다른 여자 쳐다봐서 기분 나빠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뭐 삐질 만한 사유는 뭐 많기도 많겠지. 근데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퇴근해. 예, 다음에 백구야 말 물어보자. 자, 얘도 평시조, 고시조, 단시조, 서정시. 풍류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고. 봐봐. 얘는 아까 전에 유교적인 거였지. 지조와 절개. 얘는 이베르 정한이었지. 평시조. 그 다음에 얘는 풍류. 즐기는 거. 얘도 평시조에 속하는 거지. 자연 친화적이고. 아까 성산문 시조는 유교적이었다면 유교. 얘는 도교적인 거야. 도교. 즐기는 건 도교야. 자연 친화이고. 중심 소재 갈매기. 백구가 흰 갈매기야. 잘 기억해둬.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소망.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 무라일체. 의인화하고 있고 대화체 쓰고 있고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소망 무라일체 있고 의인법 때문에 친밀감 있고 대화체 때문에 생연사 효과 있는 거야. 생동감, 현장감, 사실감. 됐니? 됐죠? 또 뭘 알아야 되냐? 아까 프린트 중에서 맨 앞장 봐봐.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에 녹아내고 싶은 소망, 인간과 자연은 하나이고 싶은 소망. 이걸 나타내주는 말이 무라일체, 무라일의 물심이려 주객체, 자연화유비. 다 외워. 대표적인 게 무라일체.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 친화하는 애들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말이 이런 거야. 임천하는 강호안정. 자연 속에서 한가함을 즐긴다. 다 풍류하고 연결되는 거야. 여기서 임천하고 강호 묶어봐봐. 임천하고 강호. 이게 직역하면 숲속, 샘물, 강과 호수 이런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자연으로 해석하면 돼. 자연 속에서 한가함을, 흥겨움을 느끼고자 한다. 그 다음에 이 자연을 사랑하는 병에 걸렸다. 이거는 부정적인 병은 아니야. 긍정적인 병이야. 병에 걸릴 정도로 사랑한다. 그 얘기야. 근데 이 천석고왕 연화고지 그걸 나타준 말인데 이 작품에는 이거 해당 사항은 없을 거야. 그 다음에 보통 자연 친화하는 작품에서는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들어왔기 때문에 욕심 다 버리고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거의 공식처럼 따라 나오는 것이긴 한데 그 욕심 없는 삶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없으면은 요거도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워. 안분지족 안빈낙도 거의 대부분 해당은 되는데 예, 요런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안분지족 안빈낙도 둘 다 똑같이 소박한 삶이야. 욕심 없는 삶을 추구하는데 안분지족은 현실에 만족해. 가난하지만 안빈낙도 가난한데 즐기고 있어. 단사표음 단표노항은 가진 게 없어. 비니모어는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아. 이건 내 운명이야. 안빈일념 욕심 없이 살고자 하는 신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 정도 됐고 안분제조기랑 안분제조기는 똑같은 거라고 봐도 되니까. 크게 보면 그런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 여기에 있는 애들 다 선택지 넣은 거야. 근데 밑줄 그은 게 욕심 없는 삶이야. 근데 그게 디테일하게 봤을 때 이게 현실에 나는 이 정도면 내 분수에 맞는 삶이야. 이건지 아니면 난 노래 부르고 흥얼흥얼거리면서 놀고 있는 거 즐기고 있는 건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가난해. 근데 나 원망하지 않을 거야. 이건 내 운명이야. 받아들이고 있어. 이건지 디테일이 달라져. 이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문제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거 두 개 여기네들을 다 구분해서 기왕이면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걸 그냥 한 세트로 봐. 한 세트로 봐. 디테일에 가면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봅시다. 백구야, 백구야, 부르고 있지. 백구야, 부르고 있지. 이 야가 호격조사거든.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은 뭐라 그래? 돈호법. 근데 하필이면 흰갈매기 동물을 부르고 있네.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의인법, 친밀감. 그 다음에 이 자체로다가 어떻게 돼? 대화체. 예전에는 대화체하고 말을 건네는 방식하고 구분을 했는데 이거 요새는 같은 걸로 보더라고. 말을 건네는 방식. 그래서 생연사 효과 있는 거고 대화체 때문에 의인법 때문에 친밀감 있는 거고 얘 호격조사고. 근데 뒷반쌤은 돈어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반쌤은 돈어법이 막 오래된 표현이라 이제 안 쓴다고 이러셨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쓰던 방식이라서 이제 안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돈어법이라는 거를 이제 언급을 안 한다? 그러니까 뒷반쌤이 했다 해서 자기도 하는데 원래 요즘엔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요즘엔 안 쓴다는 게 뭐 어디서 안 쓴다고? 그러니까 저희 문학쌤이 조금 약간 웃기네. 독특하셔요. 아니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려는지 대충은 감은 잡혀.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이거는 공식화한 거야. 예전에는 A하고 B가 말을 주고받아야만 대화체였거든. 근데 주고받지 않아도 A가 혼자 말을 해. 철수야, 너는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니? 대답이 없어. 그거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거 두 개를 구분을 했었거든.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문학학자들이 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같은 말로 이제 인식해. 이거 구분하지 마. 대답이 없어도 대화 대화. 그러니까 독백하고 대화만 구분해. 이렇게만 한 거야. 이제 바뀌었어. 공식화됐어. 근데 그거를 따르지 못하는 학교가 이 동네 한성여고야. 성신여고는 이거를 알고 있더라고. 수능에서도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었어. 근데 이거를 그 비슷한 맥락으로 학자들이 문학학자들이 야 이제 돈어법이라는 말 쓰지 마 이런 적이 없거든. 근데 이제 본인이 돈어법을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안 쓰는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개 학부 출신 주제에 돈어법은 안 쓰니까 이거는 좀 너무 선 넘는. 뭐 젊은 사람인가? 나이 많은 사람이야? 네. 젊은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가 엄청 잘난 줄 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이 사람이 그 뒷반샘이 이렇게 알려줬는데 요새 이거 안 쓰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축하한다고 전해줘. 대단하신 거 대단하신 소신이 있어가지고 축하한다고. 됐어. 근데 하인이 지금 그 앞에 번 뒤에 번 그거 다 크로스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네. 말하자면은. 오 좋아. 백구야 흰 갈매기야 말 좀 물어보자. 그리고 창문형 뭐 그런 셈이 계시는구나. 저희 반이 딱 걸려가지고 아 진짜? 수업도 되게 수업 어떻게 하시는데? 항상 되게 자기 주관이 세셔가지고 어. 뭔가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전체 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걸 띄워서 하는데 근데 난 이렇게 생각 안 한다. 이러면서 약간 근데 이제 이건 내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시험이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하세요. 설명을 다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니 학교에 계시지 말고 대학에 가서 석사 박사 논문을 쓰시라. 난 진짜 왜 그래? 이게 고등학생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게 문법도 그래. 학교 문법이라는 게 있고 대학 문법이라는 게 있어. 엄연히 존재해.
대학생들은 되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법을 배워 국문과에서. 되게 헷갈리는 것도 막 배워. 근데 고등학생들은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 꼭 필요한 것만 배우게끔 선을 그어줬어 교수님들이.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고등학생용 문법, 이게 학교 문법이야. 근데 이건 대학 문법이야. 근데 지금 막 대학 학부 졸업한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꼴값도 안 나고, 그럼 뭐 엄청나, 니들은 안 돼, 막 이런 거야 사실. 이런 거 하면서 야, 이 문법 이런 거 어려운 걸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수능에 절대 안 나오는 건데. 너무 똑같아요. 나 씨. 아니 그 학자적인 욕구가 있으면 대학을 가시라고. 왜 천분 요구에 와 앉아 있냐고. 나 진짜.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거야. 학생들이 순진하고 순수하고 이런데 내가 어디 가서 좀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야. 고등학생들 앞에서 있어 보이고 싶은 거겠지. 나는 뒷반 선생님이랑 달러 막 이런 거. 생기부 같은 것도 잘못 써주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막 어떤 내용이 얘는 들어가 있는데 난 안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항의를 하면 그건 그냥 너가 그렇게 안 써서 그런 거다. 그래. 막 약간 그런 사람들 종특이 무겸손. 무겸손. 아, 무겸손, 무겸손. 자, 그리고 얘는 청자. 청자하고 독자 개념 다르지. 말 좀 물어보자. 그럼 물어보고자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명구승지야. 일종의 풍경 맛집이 되겠지. 흰갈매기가 잘 알 거 아니야. 왜 얘 바운더리니까. 갈매기야, 그 풍경 맛집 하나만 좀 오픈해줘. 아예 다른 애한테 얘기 안 할게. 물어볼게. 좀 놀라지 말고 나 너랑 친해지려고 해. 물화일체 여기 그냥 전체적으로 물화일체 다 있는 거야. 명구승지. 풍경 맛집. 세상의 명승지를 둘러보고 싶다. 명승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훌륭한 경과 풍경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야. 어디 어디에 펼쳐져 있느냐, 펼쳐져 있는지 날 다려. 요 다려 잘 기억해도 요게 부사격 조사야. 누구누구에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능에서 고전시가 할 때 다려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두자는 거지. 자세히 닐러든 요거. 이거 니르다에서 온 거야. 니르다. 이거 말하다. 그리고 요 든 있지. 든. 요거 이제 거든으로도 되는데 거든 든. 요거 해석이 두 가지야. 요것도 잘 기억해둬야 돼. 요게 뭐뭐 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뭐인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면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 나에게 말해준다면 너와 너 너가 백구잖아. 백구. 거기에 가서 놀고 싶구나. 물어야지 되는 거지. 자네는 무슨 살고 싶다. 가서 뭐 하겠어? 일하겠어? 노동하겠어?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풍요 즐기는 거랑 연결되는 거지. 그냥 여기 딱 봐도 여기에서 욕심 없이 이런 거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안본지족이 어디서 나타난다. 왜냐면 이 사람이 자연 친화하는데 호화 별장을 짓고 사는 걸 수도 있고, 뭐 벤츠로 타고 가가지고 놀 수도 있는 거고, 집에 뭐 가사 도우미 100명 거닐고 가가지고 자연 친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예, 그래서 여기서는 딱 깔끔하게 물화일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 전 궁금하면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여기 안분지족 있나요? 라고 물어볼 필요는 있다. 되죠? 그 다음에 15분 남았지? 창내고자. 자, 얘는 사설시조, 고시조, 단시조, 작자 비상. 이만큼이 중장. 아까 중장의 특징 뭐 있어? 열거, 과장, 해학, 음성상징어, 서민들의 일상어 이런 것도 있지.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여기. 해학적, 해학에는 비판이 있으면 안 된다.
해학은 삶의 여유로움인 거야. 근데 그 여유로움이 나 돈 많아 이런 여유로움이 아니라 힘든데 나 버틸 수 있어. 웃고 있잖아 지금. 이런 거야. 이별했는데 웃고 있어. 가난하고 힘든데 웃고 있어. 그런 해학을 말하는 거야. 넉살 좋게. 중심 소재는 답답한 마음인 거고, 삶의 답답함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보통 답답해가지고 마포대교 가서 뛰어내리는 애들이 있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작품인 거야. 얘 되게 그 비관적이지가 않네. 사람이 참 애가 훌륭하네. 되게 낙담하고 절망할 만도 한데 얘는 되게 건강한 사람이네. 라고 해서 이 작품이 이황 선생 작품이랑 이게 엮여가 좀 많이 나와. 이황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얘 훌륭한. 이황 선생님 되게 낙관주의자거든. 그래 봤을 때, 이황 선생님 봤을 때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것도 되게 의외로 잘 나오는 교과서 외부 지문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얘기해서 네. 그렇구나. 자기애가 강하신 분께서, 그건 또, 되게 꼰대 마인드세요. 그래요. 항상 나 때는 라떼는. 그 왜 저기 갓 쓰고 한복 입고 다니시라 그러지 왜? 곰방대 들고 다니시고. 어? 마음의 창을 낸다라는 기발한 발상. 이때 창문을 낸다라는 게 기발한 발상인데 이게 창문을 내는 이런 비슷한 시조들이 여러 개가 있어. 이거는 내면에 설정하는 거야.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매개체인 거지. 수단인 거고. 그래서 얘는 답답한 마음을 밖으로 배출하는 용도야. 이건 긍정이겠지. 근데 어떤 창문은 다른 작품 창문에서는 근심이 유입되는 통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클로즈 해야 긍정이야. 얘는 오픈해야 긍정이 되는 거지. 됩니까? 못 들어오게 막는 용도로서의 창문이어야 되고 이 작품은 열어서 바깥으로 내다 버려야 되는 그런 창문이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반복법하고 열거법 있고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왜 끝난 거지 뭐. 창내고자 이내가 되면 창내고자 A 요거 반복법 있고 변주 변화가 있는 반복 변주 어쨌든 운율 강조. 요 고자가 뭐뭐 하고 싶다라는 보조 용어냐. 여기서 화자의 소망이 있는 거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적인 윈도우가 아니다.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내면의 관념적인 추상적인 매개체 창내고자. 이때 창은 긍정적인 게 되겠지. 창을 만들고 싶구나. 창을 만들고 싶구나. 이내가 창을 만들고 싶구나. 그 다음에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요게 열거법 쓰인 거야. 여기는 창의 종류. 서민들의 언어. 창문의 종류야.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그 다음에 암돌적이, 슈돌적이, 배목걸세. 요것도 똑같아. 요거 똑같은데 요거는 자물쇠. 자물쇠라. 내가 왜 이러지? 창에 쓰이는 부품들. 여기도 열고 있고 서민들의 언어 있고
크나큰 장도리로, 요 장도리는 연장이야, 연장. 망치 이런 거. 뚝딱 박아. 아까 중장의 특징 중에 음성상징어 있다 그랬지? 얘가 음성상징어야. 이걸 의성어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원래 의태어야, 의태어. 이거 생연사효과 있고. 뚝딱이 의성어 쓸 때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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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인데 이거는 야 숙제 빨리 뚝딱 하고 우리 PC방 가자 할 때 그 뚝딱인 거야. 학교에서 뭐라 했니? 의성어니 의태어니? 그냥 딱히 말하는. 딱 말해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 싶구나. 이것도 확인 한번 해봐. 창 내고 싶구나. 이것도 반복법인 거고. 자, 초장하고 중장에서는 소망만 이야기하고 있어. 창문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유는 안 나와 있어. 창을 만들고 싶구나. 아이고, 중장 과도하게 길어진 거 확인했지? 예. 이따금씩 하가 부사인데 몹시 답답할 때면. 자, 리을제. 요 리을제. 요게 뭐뭐일 때야. 그리고 화자의 정서 직접 제시. 열고 닫아 볼까 하노라. 열고 닫아서 어떻게 근심 걱정을 배출하는 용도. 그래서 얘는 기발한 시적 발상 내지는 참신한 발상 내지는 개성적인 발상. 그리고 얘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적이다. 낙관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가 답답하다고 했는데 그 답답함의 원인은 모른다. 근데 우리 추정을 할 수는 있지. 사설시조라는 측면, 사설시조는 뭐 주로 평민, 부녀자가 쓴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피지배계층이라는 측면 본다면은 뭐 탕관오리 이런 애들이 괴롭혔을 수도 있겠네. 내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수도 있겠네. 추정만 할 뿐인 거지. 됐죠? 지금 됐죠? 여기까지.